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88페이지 논생극 선후 분길용, 생극이 선후로 있어서 기륭이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논해보자 이런 거죠. 용신 소라고 선생은 용신을 격신으로 때로는 쓰기도 하고 때로는 상신을 쓰기도 합니다. 용신에 대한 상해를 주는 그런 상황을 분석하는 건데요. 이것은 성패 구웅 이 부분에서 논해도 될 내용들인데 지금 따로 챕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먼저 이루어지고 뒤에 패하는지, 아니면 선패후성 먼저 패하고 뒤에 이루어지는지, 이게 구웅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용신에 대한 그 생극의 위치상 그 먼저 용신이 극을 당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극을 당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나눠서 보자는 겁니다. 원령의 용신을 사주에 배합해 보면 진실로 글자마다 생과 극이 있어서 길과 흉을 구분하게 되는데, 그러나 똑같이 이러한 생과 극이 있어도 선후의 사이에서 마침내 길흉을 구분하는 것이 특히 단명의 오묘함이다. 사주팔자는 조합 형식이 매우 다양한데 먼저 생하고 후에 극하거나 먼저 극당하고 후에 생하는 등의 조합이 서로 다르니 그 기륭 표현의 선호도 다르다, 이런 말이죠. 설하고 선생이 설명한 걸 한번 볼까요? 병술, 임진, 병신, 병신. 이 아마 설하고 선생 사줄 겁니다. 설하고 선생 설명을 보면 청명절이 하루 지났을 때 출생하여 월지, 지장간, 을목, 여기가 가히 용신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설하고 선생은 을목을 지금 상신으로, 인성이죠. 인성 상신으로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수 을목을 용신으로 삼아 화살하여 살인 상생하여 한다. 살격에 인성을 쓰자 이 말이죠. 만약 청명 후 12일이 지난 후에 출생했다면 토가 왕하여 용사함으로 을목을 용신으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임수 고신이 투관했습니다. 그리고 신진수국이 있어서 진술충이 있더라도 일단 격신은 임수로 취하죠. 그래서 살격이 됩니다. 진중을묘이 사령하고 있으니까 이게 인수인데 인수를 상신으로. 하반월에 출생했다면 토가 왕한 토의 본기 시절이죠. 그래서 진술충이 되니까 토성 식신으로도 제살이 가능하죠. 병술, 병신, 임진 이런 사주는 이 사주는 나의 사주와 비슷하다. 허라고 선생 말을 보면, 그러나 7월에 출생했으므로 을목이 효소되었으므로 인수 을목이 용신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제가 때를 지어 칠사를 생조하여 내 몸을 공격하기 심하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요절했다. 이건 전통법에 따라서 제격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칠살격으로 볼 수도 있죠. 일단 살 우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따라서 칠살격으로 보면 천간에 비견만 투과해 있고 칠살을 제화하는 글자가 없죠. 진토나 술토를 쓰기도 쓸 수도 있지만 너무 멀습니다. 그리고 약하죠. 그래서 살인을 용하면 재운에서 이렇습니다. 요 지금 뒤에 이 앞에 끝은 지금 설하고 선생 팔자입니다. 자, 이렇게 잠깐 다시 뒤로 돌아가면 설하고 선생 팔자를 이렇게 지금 1, 2로 풀어 놓았죠. 그런데 설하고 선생이 잘 나가는 대운을 보면 신운, 그 다음에 정묘운이 잘 나가는 대운입니다. 이 재운이죠, 사실 재운. 그래서 설하고 선생 사주팔자에서 살인격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재운에서 발전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천간 재운은 아니고 지지 재운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정유운 같은 경우는 신유술 재가 아주 굉장히 왕한 운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운에 잘 나간 걸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살인격으로 취해서 보는 우리 그 전통적인 방법은 이렇게 대운을 대입해 보면 설명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주보로 풀이해 보면 매우 분명해지죠. 격신은 임수고요. 그 다음에 임수를 보호하는 용신은 신중의 경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개수가 와서 임수를 혼탁하게 하면 그때 을목을 쓰는 거죠. 신중의 경금이 무토 식신로부터 격신을 보호하고 있죠. 이분은 그래서 활동을 해야 되는 분이죠. 활동. 승려가 됐다는 것은 활동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건데 그래서 다시 세상에 나와서 정치 보좌역인가요? 뭐 그런 거 했다는 걸 보면 재성을 쓰는 사주임에 분명합니다. 본인이 책도 쓰고 뭐 연구도 많이 해서 인성을 쓰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다만 인성을 을목 인성이 여기에서는 기신이 아니고 격신 임수를 청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의 좋은 점도 활용하는 사주인 거죠. 그래서 임수와 신중 경금이 이 사주를 끌고 나가는 주된 글자라고 한다면 을목은 다른 부분에서 이 사주를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주보법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잘 설명이 된다. 이제 이 조카 사주,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의 사주, 이걸 볼까요? 병술, 병신, 임진. 허라고 선생 설명을 보면 7월에 출생했으므로 을목이 휴수되었으므로 인수, 을목이 용신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제가 때를 지어 칠사를 생조하니 내 몸을 공격함이 심하다. 여기도 지금 앞에도 주보를 보면 재성이 칠사를 보호해주고 있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비슷하죠. 그러므로 어려서 요절했다. 그럼 위에 설하고 선생 팔자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위에 설하고 선생 팔자는 살성이 왕하지 않습니다. 주보로 지금 볼 때 설명하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격신은 임수와 용신은 신중 경금이죠. 그런데 나중에 혹시 수가 왕했을 때에 수를 제지할, 맑게 해줄 을목을 쓰지는 못하죠. 전통법에 의하더라도 제격으로 보면 살을 생하고요. 살격으로 보면 재가 생하고 있죠. 그래서 파격이 됩니다. 전통법이나 주보법이나 모두 이 사주는 격을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수가 왕한데 제함이 적절하지 못한 거고요. 위사주는 설하고생 사주는 수가 그렇게 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살이 매우 왕하지 않기 때문에 살을 보호해줘도 무방하지만 여기에서 이 사주는 살이 매우 왕하죠. 그래서 살이 보호할 필요가 없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주보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택하긴 하는 거죠. 우리가 주보라고 해도 다시 주보를 조금 더 설명해 보면 가장 왕한 것을 취하긴 합니다. 그리고 맑은 것이죠. 청순한 것. 이런 글자가 사주팔자의 주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신입니다. 주신. 그런데 이 주신이 왕하고 청순한 것을 취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가 쏠려서 균형이 깨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격신과 일간과의 어떤 상황 이런 것도 같이 봐줘야 되는 거죠. 이것은 격신이 7살인데 이 주보로 봐서도요. 설하고 사주는 7살인데 7살이 다른 글자에 비해서 매우 왕하죠.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견제해주는 병화도 있고 그 다음에 술토도 있습니다. 진술충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래 사주보다는 훨씬 짜임새가 좋죠. 예컨대 정관격, 이제 관격을 볼까요? 관격을 예로 들고 있고 생극선으로 설명할 때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인수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칙신격도 있고 실살격도 있고 또 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용은 굉장히 길지만 핵심은 별 간단합니다. 자, 관격을 보면 예컨대 정관격에 똑같이 재와 상관이 함께 투출했어도 선호의 자리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령 갑일간이 유정관을 쓰는 경우에 이런 이 가령 예를 드는 경우는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정상관이 앞에 있고 무토재가 뒤에 있다면 재로 상관을 해소하게 되므로 재는 관성을 보호하는 거죠. 곧 앞에 운에는 귀하게 될 수 없으나 앞에서는 상관이 앞에 있기 때문에요. 후운에는 반드시 국을 이룸이 있으며 만약에 무재가 앞에 있고 정상관이 시에 있다면 선운에는 정관의 재생함을 만나게 되지만 그래서 정관격이 순조롭지만 후운에는 상관으로 인하여 파괴되게 되니 즉 혹 상운은 조금 순조롭더라도 종말에는 국을 이름이 없으므로 후사를 잇기도 어려울 것이다.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패했는지를 판단하려면 선후를 다 봐서 판단해야 되죠. 그런데 서로 용신이나 상신이 다 깨지고 구응도 없으면
완전히 패한 건데, 패했어도 앞에서는 조금 격의 어떤 모습, 뭐 제가 뭐 가자라고 하는데요, 틀 이런 것들을 갖춘 사주가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뒤에 가서 이걸 이뤄내지 못하는 경우, 그런 사주가 있죠. 그런 사주는 처음부터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보다는 조금 더 그나마 좀 나은 점이 있겠죠.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상우는 조금 순조롭더라도 이 말이죠. 그런데 결국 이 사주는, 이런 구조는 패한 거죠. 주해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정관격의 재를 보면 성격이고 상관을 보면 파격이죠. 만약 정관격 중에서 성격하는 재와 패격하는 상관이 동시에 투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성격하는 글자와 파격하는 글자의 선후 순서가 달라서 인생 궤적이 완전히 다르게 된다. 이게 지금 이 챕터에서 논하는 생극선후의 핵심입니다. 예, 설명한 거죠. 자, 월에 정유월이고 간목일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상관이죠. 이것이 무토가 투간에 있으면 이게 재입니다. 갑이 유금 정관을 용하는데 이것은 원령 용신이죠. 정관격이란 말입니다. 정화 상관이 먼저 있고 무토 재성이 뒤에 있으면 뒤에 있는 재로서 상관을 해소하니 귀할 수는 없지만 후운에서 유종의 미가 있다. 어차피 이것은 정관이 동주, 특히 동주에서 공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성격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그래서 귀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구웅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유종의 미가 있다. 먼저 상관이 있고 후에 재가 있는데, 그래서 먼저는 패하는데 후에 구웅이 있다. 이걸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정관격에서 월관이 상관이면 먼저 파격이다. 즉 명주의 청년시대에 관이 깨지니 관기가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시간에서 재를 보아 재생관하여 관격의 성격 유형이니 이것은 명주 말년에 재생관하니 만년이 좋은데, 말년에 관이 되지는 못해도 재가 있어서 귀를 바라니 유종의 미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말년의 귀는 재물로 인한 귀인이 예를 들어서 선출직 또는 명예직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무슨 하다못해 무슨 모임의 회장 이런 것도 명예직이죠. 다음 예는 재가 앞에 있고 상관이 뒤에 있는 경우입니다. 선재, 그래서 먼저 이루어졌지만 뒤에 상관이 있어서 관격이 패하는 경우죠. 간목이 유관을 용하는데 재가 선이고 상관이 뒤에 있는 경우 관이 재생을 만나지만 후에 상관 때문에 깨지니 설령 앞에 운에서 약간 순해도 결국에는 맺음이 없으며 후사를 잇기 어렵다. 이것은 정관격이고 투출하는 글자가 같지만 선후가 다르면 인생의 경로가 완전히 다르다. 연간에 재가 투출하여 생관하니 관봉재생이 되어 이것은 명주의 조년에 관귀가 있으니 의기양양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시간에 정화상관이 있는 것은 명주의 만년에 관이 극파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이며 상관 극관이니 관살은 자녀를 의미하는 바 만년에 자녀를 극하는 것이 오니 자녀에 크게 불리하고 만년이 처량하다. 주어법에서는 관살을 자녀로 보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것은 시주이기 때문에 시주의 흉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기신이죠. 기신이 있으면 자녀나 만년이 처량한 건 맞죠.
설하구 선생도 뭐 설명은 대동소이합니다. 정관격에 상관이 있으면 재가 투출됨으로써 상관의 흉함을 해소할 수 있다. 선후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관격인데 앞에 식상이 있고 뒤에 재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패하고 뒤에는 후에는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 두 번째는 관격인데 먼저는 재관이 있어서 이루어지고 뒤에는 식상에서 패하는 경우. 이 팔자는 신이 년에 있고 정유, 그 다음에 갑오, 무진. 관격인데 관과 상관이 먼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후에 재가 있다. 그래서 상관이 지금 뒤에 있고 관이 앞에 있는 거죠. 이것은 동주에서 극을 당하기 때문에 관성이요. 구응이 불가능하다. 긴첩해서 극하는 것을 구응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미 년에 있고 기우주에 갑진 일주, 그 다음에 정묘. 그러면 인성이 앞에 있고 재가 그 다음에 있고 상관이 맨 마지막에 있죠. 재인이 서로 좋지 않은 관계죠. 그렇지만 지금 동주에서 유금, 관성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유합도 있습니다. 상관인 정화가 비록 시주에 있지만 정관을 손상하지 못한다. 정제 기토가 상관의 기를 흡수하고 그리고 정관을 보호하는 거죠. 임수가 상관을 합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좀 임수가 상관을 합가하는 건 저는 취하지 않습니다. 정화가 년에 있고 임수가 시에서 마찬가지다. 근데 제극이는 불가피한 현상이죠. 이 사주에서는 제극이는 불가피하지만 상관이 흉해를 끼치지는 못하고 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극인 현상은 우리가 많이 설명을 하죠. 부모 간에 불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부 간에 불화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근데 어쨌든 재성이 이런 사주는 재를 중점으로 봐야 되는 사주. 관격이지만 재를 중점으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부는 가능하다. 그게 상관이 격에는 기신이지만 오히려 상관이 재성을 돕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재주가 있겠죠. 기술도 있고요. 그런 겁니다. 근데 년과 시에 합가하는 것은 연결이 없으면 이 상태로는 합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재성이 화상하는 이게 지금 전부 재성과 관격에서 재성과 상관의 관계죠. 그래서 재성이 상관을 화하는 이런 예들을 봤습니다. 근데 인성이 상관을 제하고 정관을 보호하는 경우도 원리는 비슷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갑년이고 계유월에 갑진일 정묘시 비견이 앞에 있고 인성이 있고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인 정화가 인수, 계수의 극을 받아 정관을 손상하지 못한다. 만약 년간이 기토 재성이었다면 계수 인성이 파손되어 무력하게 변함으로
상관이 정관을 파손하였을 것이다. 이건 지금 이 주보상으로는 월과 시는 직접 작용한다고 보죠. 그래서 이것은 연결이 없어도 직접 작용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잘못 써놨네요. 주입니다. 그러니까 월, 시간은 직접 작용. 혹시 일간이 극할 때는 불가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간 간목이 정화와 개수를 극하는 글자는 아니죠. 그래서 직접 작용이 가능하다. 이 지금 견해를 그대로 취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에는 지금 상관 다음에 년이 인수, 월이 관성, 그 다음에 시가 상관이죠. 그래서 시가 상관이고 월, 관. 관이 손상되는 거죠. 그래서 패하는 경우입니다. 비록 인수가 있지만 상관 정화가 정관을 파손한다. 왜냐하면 인수와 상관이 거리가 멀어서 인수가 상관을 극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관이 먼저 정관을 손상하니 인수는 미처 정관을 구할 틈이 없다. 이런 겁니다. 정관격에 이제는 인성과 상관의 위치를 보아서 구응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본 겁니다. 인수격을 볼까요? 인수격에서 똑같이 재가 인을 파괴하는 경우에도 선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갑일간이 자인수를 쓰는 경우에 자월이겠죠. 기토재가 앞에 있고 개수인이 뒤에 있으면 혹 부유하지는 않더라도 만년에 조금 순조로우며, 만약 개수인성이 앞에 있고 기토재가 뒤에 있다면 만년에도 초라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인성이 뒤에 있어서 인성이 보존이 가능하죠. 뒤에서는 인성이 보존 불가합니다. 이유는 재성이 흉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재성과 인성의 좋은 점을 모두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인격에서 인성이 투관하고 재성이 투관하면 재극인인데 탐재괴인이라고 하는 거죠. 다만 재인이 두 글자 위치가 선호가 다르면 인생의 궤적 기륭도 크게 다르다. 탐재괴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간목이 자월에 출생해 있는데 기토재가 앞에 있고 월간 병자월이겠죠. 그 다음에 인성 개수가 뒤에 있다. 이런 경우에 갑이 자를 용하여 인수격인데 기토재성이 먼저이고 개수 인성이 후이면 부자는 아니라고 해도 만년에 약간 험지롭다. 인수격에 재가 먼저이고 후에 인성이 있으면 기토재가 일간을 건너가서 설사 극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죠. 간목이 가로막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년과 시는 거리가 멀어서 작용을 하지 못할 것이다. 연결이 있으면 또 봐야 되겠지만, 정인격에서 재로 인투하는데 기토재가 앞이면 재가 파인하는 것이 먼저 있으니 재파인은 재가 나쁜 작용을 발휘하여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으니
조년에는 구하지 못하여 생활이 곤란하다. 만년에 이르면 시간에서 인성이 투과한 것을 보니까 만년에는 주로 인성이 주사하니 희망이 있게 되어 인성의 우성인자를 얻어 만년이 나름 좀 편다 뭐 이런 거죠. 이제 인성이 앞에 있고 제가 뒤에 있는 경우를 볼까요? 갑이 자수를 용하여 인수격인데 개수 인성이 앞이고 기토 재성이 뒤이면 만년에도 초라하다. 이때는 뭐 조년에는 무난하였다는 것이고 기토 재가 시간에 있는 것은 만년에 반드시 재가 파인하는 결말이 처량하고 빈곤하다. 여기서 지금 이걸로만 봐서는 시의 기토가 년의 개수를 극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일단 간목이 가로막고 있어서 뭔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 상태로는 제가 인성을 깨트려서 인수격이 깨진다 라고 바로 판단하기 좀 어려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평진전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죠. 설하고 선생님이 말한 걸 잠깐 보면 뭐 비슷합니다. 월령이 인수인데 사주에 재성이 있는 경우 무조건 불길하다고 볼 수는 없다. 소위 탐재 교인에 대해 교인이라는 것은 인수가 미약하고 재성이 강력할 때 적용되는 원칙에 불과하다. 이런 건 참고할 만합니다. 즉 이론이 인수의 자생을 받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데 제가 인수를 파괴하는 동시에 비겁의 구음이 없어서 인수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원리인 것이다. 선우의 구별에 대한 원리는 시가 귀숙한다는 곳에서 연유한다. 희신이 시에서 생황하면 만년이 유복하고 뭐 이건 궁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기신이 시에서 생황하다면 만년이 처량할 것이다. 그러므로 갑 일간이 자수 인수를 용신으로 삼는데 인수격이죠. 기토가 앞에 있고 개수가 뒤에 있다면 재가 앞에 있고 인이 뒤에 있다면 비록 재성 인수를 파손함은 있지만 결국은 인수의 생존을 얻게 된다. 만약 개수가 앞에 있고 기토가 시에 있다면 인수가 단결했다고 해도 끝내는 재성에 의해서 파손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히 볼 것은 아니고 역시 사주의 배합을 잘 살펴서 봐야 된다. 경신, 무인, 병신, 을미. 재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식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이 있는 사주입니다. 인수격이죠. 절강성 어느 부잣집 아들의 사주다. 재가 인수를 파괴하는 사주다. 비록 인수 을목이 시에 있어서 재성은 앞에 있고 인수가 뒤에 있어 좋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 을경합하여 재성인 금으로 화한데다가 금이 신금의 지지 신금에서 얻는 기운을 얻는 까닭이다. 제가 왕하다는 거죠. 그러면 중년까지는 약간 발전이 있겠지만 다시 재운이 도래할 때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 죄도 있지만 을경하고 제가 인수를 파괴한다는 견해는 찬성할 수 없다. 거리상 멀어서 천간의 특성이 유동하는 것이기는 해도 합이 이루어진다는 건 어렵다. 이 손하고 선생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누차 말씀드린 연 시간에는 특별한 연결 관계가 없으면 합이나 생극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물론 중간에
가로마는 것도 봐야 되지만요. 이 주보로 한번 보면 격신은 을목이죠. 월에 인월이기 때문에 인신충으로 쌍충을 맞아서 월령이 깨지고는 있습니다. 인수격이 깨지고 있죠. 그런데 을목이 투관해 있습니다. 그리고 앉은 자리 미토가 또 목의 고이기도 하고요. 을목 장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 격신, 그러니까 이건 인수격이죠. 인수격. 그런데 을목 인수를 보호해주는 글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기가 파손되고 있죠. 또 그래서 인수격이 돼 인수를 제대로 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간목을 맑게 해주는 경금이죠. 비록 경금이 투간도 해 있고 지지에 2개나 있지만 인월에 금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청하게 해주는 힘도 약하죠. 대운을 보면 격신과 청신의 운은 지금 갑신, 을류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각이죠. 그러니까 천간에 모처럼 격신 글자 오행이 왔는데 지지에서 이 극을 하고 있죠. 비록 청신 경금이라고 하더라도 동주간의 작용을 보면 이렇게 좋은 작용을 하지는 못한다. 앞에 묘, 진 이런 데는 지금 목방이죠. 그리고 사오미 화방이고요. 이 운은 나쁘지 않죠. 모구는 격신의 운이고 지지의 화운은 지금 금이 금을 극해서 목을 구해주는 운이죠. 식신격을 보면 식신격에 똑같이 재와 편인이 함께 투출한 경우에 이때 편인은 효신이죠. 왜냐하면 편인이 간지간에 식신을 보면 효신으로 바뀝니다. 선우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가령 임일간이 간목 식신을 쓰는 경우 경금 편인이 앞에 있고 병화 편제가 뒤에 있다면 만년운이 반드시 형통할 것이니 격이 부유하게도 되고 귀함도 바라보게 되며 만약 병화 편제가 앞에 있고 경금 편인이 시에 있다면 만년운이 반드시 담담할 것이다. 부와 귀가 둘 다 공하게 된다. 격이 이루어지면 명칭이 어떤 것이든 간에 부와 귀가 다 가능하죠. 예를 들어 제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부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귀도 가능합니다. 관격도 마찬가지죠. 담담하다 그러면 편인은 이제 도식 효신인데요. 원래 이것은 좀 고독성이죠. 고독성. 그래서 담담하다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식신격에서 제의 생을 만나면 성격인데 편인이 극하면 패격으로 효신 탈식이 된다. 격이 직접 공격을 당하는 거죠. 가령 식신격 중에서 재와 편인이 같이 투관하면 성격과 패격의 글자가 같이 투출해서 글자의 선호가 달라 기륭의 선호가 다르다. 그것은
선인후제, 그러니까 선패후성. 식신격인데 월간에 경금 편인이 있으니 조년이고 청년 시기까지 가능한 거죠. 따라서 조년에 공경이 있으니 배불리 먹지 못하였다. 만년에 이르면 식신이 생출한 재가 오니 은자가 있어서 잘 지낼 수 있다. 어려운 조년 시절을 보내고 후에 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간의 일을 할 가능성도 있다. 성격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구조는 예를 들어서 병인월, 그 다음에 경이 뒤에. 그래서 먼저 재가 있고 후에 인이 있는 경우. 식신격에서 먼저는 이루어지고 후에는 결국은 패하는 경우죠. 병재가 앞에 있으면 식신 생재가 먼저이니 명주가 조년에 돈을 벌고 광귀도 가능하다. 다만 말년에 이르면 경금 효인이 탈식하니 산이 뒤집어지듯 크게 무너지고 부귀가 날아가 버린다. 설하고 선생의 설명을 좀 보죠. 식상 생재격, 식상이 격국용신이고 재성이 상신인 경우, 이 경우 식상 생재격이죠. 효신이 탈식하거나 상관을 제하는 것을 꺼리며 이 경우에 편인은 병이 된다. 이 경우에 편인이 사실은 효신이죠. 만약 편인이 앞에 있고 식상이 뒤에 있다면 편인이 일주를 생하고 왕석에 있는 일주가 시에 있는 식상에 설리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런 경우는 토수. 이는 인수가 왕성하여 식상을 용신으로 쓰는 것과 같은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부귀한다. 무릇 식상격은 재운로 가는 것은 좋으니 이는 재가 능히 정인과 편인을 제압하여 식상을 보호하는 까닭이다. 재가 없으면 병이 드는데 약이 없는 형상이다. 식상은 상신인 재, 그러니까 식상과 재는 항상 같은 세트로 다니는 것이 좋다. 경신, 무인, 임자, 갑진. 인성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살성, 맨 마지막에 식신이 있죠. 효신이 탈식하는데 경이 갑을 극하는 거죠. 년시간이지. 그런데 신진으로 신자진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작용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가 없어서 구응하지 못한다. 운이 좋을 때 약간 발전이 있지만 사주 원국에 재가 없으니 큰 발달은 없다. 신금, 인수, 대운의 효신, 경금이 득지하니 재앙을 면하기 어렵다. 주보로 보면 격신은 갑목이죠. 인신충이 있지만 또 신자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신은 임수, 비견을 용합니다. 그런데 임계수가 혼잡하죠. 개수를 막을 글자가 없고 이거 없습니다. 을목을 또 막을 글자가 없죠. 그래서 용신 수만 왕한 거죠. 비견만 왕하죠. 살인이 모두 귀신이고 근기가 파손된 경우입니다. 이사년 원국에 재가 없음이 병인이 만약 병화 재가 앞에 있고 편인 경금이 시에 있다면 초년에는 발달하다가 끝내는 불발이니 부귀를 누리기 힘들 것이다. 다음은 어떤 여자의 명조이다. 정미, 이민, 을묘, 기묘. 월급격이 월급격. 전통의 식신이 아니고 월급격인데 식상생재를 쓰는 거죠.
예, 지금 식신격이 아니고 월 그래서 정화, 식신, 그 다음에 기토, 재를 써야 본래는 월급격이 성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화, 식신이 정임합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이 폐격이죠. 병이다. 일주일목이 신왕하니 정화로 설계함이 좋으니 정화가 용신이 된다. 여기서는 정화가 격국은 아니고요. 이게 뭐 월급격이니까 뭐 1차 뭐 상신 정도 되겠네요. 1차 상신. 그런데 임수가 정화를 합거하니 임수는 병이 되고 인성이 병입니다. 임수를 제압하는 기토 재성이 약이다. 애석한 것은 정임합하여 목으로 화한 것이다. 임수가 합거되어 수의 작용을 못하는 까지 좋았으나 정화까지 합거되므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데 기토 약신이 시에서 구원해 주니 남편을 도와 집안을 일으켰고 자손이 번창하였다. 대운이 남방으로 향하여 용신 정화가 득지하니, 이것도 뭐 격국은 아니고요. 상신이죠. 1차 상신 정도. 오래도록 행복하였다. 적천수 징이 여명장에 나오는 사주죠. 이걸 주보로 보면 이런 설명이 좀 더 명쾌해지죠. 자, 격신은 간목입니다. 간목. 자, 묘미 목이 있고요. 인월에 목이 굉장히 왕하죠. 그런데 투관하지는 않았습니다. 격신은 간목. 이게 겁재죠. 수보는 뭐 이런 것도 격을 잡으니까요. 그 다음에 용신은 임수입니다. 겁재를 보호하죠. 그리고 을목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 정화가 을목을 제거하는 청용신이죠. 이 사주에서는 주보를 보면 오히려 기토가 이게 기신이 되는 거죠. 재성이. 그럼 어떻게 돈을 모으는가? 이것은 기토 재성을 약화시킬 때, 약화시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재를 얻는 방법인데, 지금 이 팔자에서는 기토가 개수가 오면, 수가 오면 개수, 수가 오면 희신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리고 기토는 정화를 설하긴 하지만 원국에서는 지금 그 작용이 동주에서 비견에서 극을 받음으로 또 연결이 돼서 작용은 가능합니다만 그 정화를 설하는 힘이 약하죠. 이 팔자는 정임합의 좀 문제가 어떤 쟁점의 핵심 어떤 쟁점인데 주호법에서 보면 합거가 아니고 각자 합류되는 겁니다. 같은 동주에서 설을 당하죠. 똑같이 설을 당합니다. 그래서 약한 상태. 그래서 합을 하면 합류가 되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기토가 재성이 팔자 구조상 기신인데 수가 오면 희신 역할을 할 수 있고, 다행인 것은 동주에서 재가 되어서 오히려 기신 역할을 하지 못한다. 특히 사길신 있죠, 사길신. 그다음에 사풍신. 이런 것들이 사길신이 기신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제어가 된다. 마찬가지죠. 이러면 그 글자의 좋은 측면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토가 기신이긴 한데 그것이 원활히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제어가 된다면 재성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얻는 거죠. 그래서 또 왕성한 활동력 뭐 이런 거, 그게 사주팔 이 명주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거죠. 남편은 뭘까요? 여기 사주에서 남편을 돕는다고 했는데 남편은 관이죠, 관. 근데 관이 없습니다. 금성이 관인데 관이 없죠. 그러면 재성이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토가 있고 무토가 있는데 이건 기신이고요. 이것은 지금 이것도 기신인데 사주팔자에 없죠. 그러면 지장간에 있는데 천간에 투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간목을 하나를 쓴다면, 예를 들어서 기토는 합해버리고 무토는 극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팔자는 남편을 볼 때는 간목을 보는 겁니다. 간목. 이게 남편이기도 하죠. 배우자 궁에 목이 왕하고, 그리고 배우성은 묘미 목국의 인월이니까 왕하죠. 남편성이 매우 왕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